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해제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사과,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아닙니다. 한일 회담도 좀 너무 무겁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좋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일 정상회담 좀 실망하셨어요? 실망이라기보다는 조금 한일 관계가 질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는 물론 한일 관계가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일본에게 역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일본 사회가 이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한국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한일 관계 개선은 해야 되지만 과연 이러한 식의 한일 관계 개선이 좀 바람직한지 어떤 감동이 별로 없는 단지 관계 개선이다. 좀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감동 없는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한일 정상회담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12년 만에 그 한일 관계 개선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보수 자유주의 언론 상관없이 아주 환영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러 현안들을 한 번에 다 일소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좀 내면을 보면은 조금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권이 바뀌면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즉 구상권에 대한 우려라는 보도도 있고요. 특히 한국 내의 여론이 과연 이 한일 이번 회담을 지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피해 당사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는 등 환영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좀 불안해하는 일본의 이러한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군요, 일본 언론은. 네, 최근에 다시 이 재단에서 직접 재단의 배상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산으로 배상을 하는 이런 당사자들의 요구도 신문에서는 작은 사이즈지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어떻게든 좀 나올 것이다, 출연을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한일 경제단체가 청년 미래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이 전범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경단련이라는 이름으로는 하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신일본 제철이라든가 미쯔비시가 이름을 내고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구체적으로 과연 배상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 언론에서는 특별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오므라이스 얘기만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이 오므라이스 식당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긴자에서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점포이고, 오므라이스가 탄생한 곳이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줄 게, 대통령의 공식 일정 속에 물론 자기가 이전에 가봤던 이 조금 향수가 있는 가게를 선정하는 것은 나쁘지도 않고요. 또 일본은 기시다 수상이나 일본 측이 이제 손님 접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에 좀 배려를 한 것 같기도 하지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이 오므라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화된 서양 문화이죠.
돈가스도 그렇고 오므라이스도 그렇고 즉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 속에 어떤 일본의 그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일본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본을 보는 여러 가지 방식 속에서 일본의 조금 밝은 측면, 근대화적인 측면에 좀 매력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환대 그리고 오므라이스 대접은 있었으나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없었다. 이런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사과 없었는데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NHK가 보도를 했는데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회담이 있었죠. 여기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고 보도를 하는데. 자, 독도 얘기도 독도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독도는 글쎄요,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NHK는 일본 정부의 공식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하는 곳이고 한일 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 없는 것을 보도를 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근거가 있는 보도라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것은 키시다 수상 같은 경우가 키시다 외상일 때 이 위안부 합의한 내용이 백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다시 정상화시켜달라는 이러한 요구는 키시다 수상 입장에서는 꼭 했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했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독도 얘기도 나왔습니까? 정상회담에서? 글쎄 정상회담에서는 공식 기자회견 독도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논리상으로 보면은 배상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레이더 조사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그때 독도 문제까지 일본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켜라라는 논리로 아마 충분히 제안은 가능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글쎄요,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려웠을 거고 아마 이후에 이 실무자의 협정 속에서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수보다는 이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공개적으로 개방해달라 아마 이런 요구로 나오겠죠. 그래요? 이런 보도 나오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한일 회담했을 때 그때가 조금 생각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교수님. 네,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NSC 담당자들이라든가 외교 국방 부분은 이명박 정권 시기에 정책 담당자들 그대로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발상이라는 게 이후에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약 9년에서 10년 기간에 자신들의 정책들이 정기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1년 만에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 지소미아, 이 한미일 동맹 강화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이명박 정권 시기에 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 실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실용주의적이고 지금 정세에 맞는지 변화된 좀 환경을 너무 일면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우려는 됩니다.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인 문제를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는 일본 방송에서 우익 의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면서 우익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게 사과를 바라는 의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하고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본 정부가 계속적으로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사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사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무라야마 내각도 사죄와 반성의 용어를 사용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죄를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사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불법이었다라는 인식은 사제 속에서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주어와 객체가 없는 추상적인 사제만을 해왔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그대로 똑같이 일본의 우익의 논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좀 심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에 일본 언론이 주목합니까? 네, 그렇죠. 뭐 한일 간에는 여기 뭐랄까요, 시장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해를 해왔는데, 뭐 일본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을 일치하는 것은 이번에 즉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내용을 한국이 그대로 인정을 했다. 아마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지. 한국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는 안전보장에서의 이익을 일본이 똑같이 한국과 나눈다라든지 그리고 미일 간에 이미 일체화된 협력 속에 한국이 동등한 입장으로 온다라든지 그런 식의 국익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국의 국익을 일본이 인정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일본은 냉철하게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인기가 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구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사쿠라 요시코라든지 사토 마사에서 일본 구구들이 윤석열은 일본말로 하면 홈모노다 진짜다. 즉 일본의 이익을 누구보다 대변해주고 또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자유주의 언론이라든가 한일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일 관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네. 일본 일반 대중들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단 스타일은 뭐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 받아들이고는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호감이 가는 이러한 타입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 기자회견 중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권을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과 그리고 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역대 한국 정부의 한일 협약에 대한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이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었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저희들이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강제라는 것을 한국의 헌법에 기초해서 처음으로 확정지은 내용입니다. 네. 즉 65년 청구권 협정에서도 강제징용 부분은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판결을 명확하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일본은 식민지가 불법이 아니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건데 뭐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다는 것을 이 한국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장면이고요. 뭐 이것은 현재 한일 관계가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오지 않고 대통령의 개인의 역사관에 의해서 조금 사유화되고 있는 측면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